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오늘은 민영 앵커 대신 인사드립니다. 이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주요 지수 일제히 올랐습니다.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수는 좀 강한 모습 나타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CPI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그래도 이번 주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이 한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이번 한 주는 참 투자자들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CPI의 충격분은 2거래일에 걸쳐서 상승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미국 증시인데요. 우리 증시 어제의 마감 상황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또 한 번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7이라는 숫자를 기점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7거래일 만에 2610포인트 선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이 7이라는 숫자가 7거래일이 아니라 7개월의 숫자입니다. 7개월 만에 5거래의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그 배경에는 2차 전지의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0.69% 상승으로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라주지 않을까, 훈풍이 우리에게도 깃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무색하게 윗꼬리를 달면서 최고점에서 시작해서 최저점으로 마무리를 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나란히 엇갈리는 X크로스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 같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수가 거의 비등비등한 숫자를 보이면서 상승의 체감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많은 테마가 순환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까지 오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수급도 중요한 부분일 텐데 외인들이 2월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는 외인들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약 시장에서는 모두 개인들의 순매수세만 유입됐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굉장히 많은 테마가 순환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메리츠의 이수정 연구원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텀 피싱 페스티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바닥에서 낚아볼 만한 종목들이 많았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여러 가지 섹터가 순환을 하면서 약간은 좀 정신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튬 관련주들 2차 전지까지 함께 훈풍을 만들어줬고요. 가상자산 관련주들도 비트코인의 52,000달러 선의 2년 만의 회복세와 함께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하루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초전도체는 아예 하나의 섹터로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한가가 무려 2종목이 나왔고 그중에 서남 같은 종목은 2연속 상한가로 마무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용기기는 IPO 최대어라고 불리고 있는 APR의 흥행 돌풍에 힘입어서 함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화장품주들 반등,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의대 정원 증가와 함께 맞물려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도 체크가 됐습니다. 특히 리튬 관련해서 2차 전지의 상승까지는 잠시 후에 수정 앵커와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카카오 함께 보시죠. 카카오가 사실 국민 밉상주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가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는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실망감으로 변하는 모습까지도 감내를 하게 만들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카카오가 반전 시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실적 발표 어제 내놨습니다. 지난해 연매출이 첫 8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가량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가 좀 안 좋았던 영향도 있습니다만 무려 109%나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카카오의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그것과 함께 배당에 대한 기대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들려오면서 카카오의 주가들, 관련주들,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카카오가 8% 상승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약간의 흔들림은 좀 있었다라는 부분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뱅크부터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그렸는데 올 한 해 들어서 카카오 그룹주들의 흐름도 함께 보시죠. YTD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 카카오는 2.25%, 카카오뱅크는 6.43%, 그래도 상승 흐름을 그리고 있는데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보고 계십니다. 자, 카카오톡의 앞으로의 구상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AI 바람을 함께 누리고 싶은 걸까요? 올해는 카카오톡에 AI까지 덧붙여서 우리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던 카카오였습니다. 자, 연간 영업이익이 5천억을 기록을 하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연간 순손실이 좀 많았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카카오가 SM도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비용 지출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영업 손실, 적자 전환하는 모습은 우리가 카카오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로 삼아볼 만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수급과 이슈, MSCI 이 종목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많은 변동사항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초전도체는 이제 하나의 섹터로 봐야 되는 것일까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가 저항도 0이다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기사에서 보이더라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3%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이 배경에는 최근에 사실 어제 3% 올랐습니다만 최근에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MSCI 편입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서남과 덕성, 모비스, 서원, 초전도체 테마가 묻어 있다면 상당한 급등세를 보였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MSCI가 묻어 있다면 우리는 그 종목들 모두 지켜봐도 좋은 것일까라는 부분에는 일단은 의구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총 5조를 충족을 시킨다면 MSCI 편입 후보군에 들 수가 있는데 일단은 HPSP, 엔캠, 알테오젠, 신성 델타테크,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은 MSCI 다음 후보로 굉장히 유력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유동자금도 3조에서 2조가량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다만 유동시총이 좀 아쉬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대표적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총 5조 4천억 원가량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동시총이 좀 적습니다. 1조 6천억 원가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야 할 것은 아무래도 MSCI 편입과 관련해서 수급만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이슈를 가지고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날아오르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따뜻한 바람이 태평양을 건너오기는 했는데 우리까지 오지는 못한 건지 아니면 우리만 비껴간 건지 좀 의구심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AI라는 바람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바람이 상당히 거세게 그리고 상당히 뜨겁게 불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역시 TSMC라는 거대한 기업을 등에 업고 훈풍을 함께 누리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왜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특히 삼성전자가 어제 윗꼬리를 달았던 점이 코스피의 하락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뼈아픈 하루였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일본 AI 반도체 스타트업의 이나노 수주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점인데요. 시간외에서 텔레칩스, 에이징랜드, 프로이천, 덕산 테코피아, 가온칩스, 동훈 아나텍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상승폭 자체도 적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 훈풍이 과연 오늘 시장에서도 이어지게 될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실적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시간외에서 3%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그렸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HPSP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반응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CPI의 충격을 2거래일에 걸쳐서 만회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배경에는 1월 소매 판매 지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8%가량 줄어드는 모습, 거기다가 컨센서스보다도 하회하는 수치를 보여줬고요. 전년 대비로는 0.6%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의 전반적인 둔화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이 안정세를
오름세를 찾았습니다. 2년물의 경우에는 소폭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큰 폭은 아니었고요. 거기에 경기가 탄탄하다라는 반증도 제조업 지수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2.4포인트, 물론 0보다는 좀 낮게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제조업 경기를 반영을 해줬고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특히 반도체의 전반적인 업황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5.2포인트로 나타났는데 시장의 예상치가 마이너스 8포인트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거기다가 0 위로 양의 숫자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제조업 경기의 반등세가 눈에 띈다. 그렇다면 소매 판매는 줄어들고 있는데 경기 자체는 그를 버틸만 하다라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 전주 대비로는 8,000건가량 감소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소 뜨겁게 나오면서 시장 투자자들이 다시금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역시 고용시장 도 안정적으로 식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시장의 안도감을 더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IEA에서는 원유 수요를 발표를 했는데요. 한파와 감산의 영향이 있지만 2025년의 수요, 2024년 올 한 해의 수요가 조금 둔화를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유 수요 둔화 전망에 유가가 살짝 오름세를 보였다가요. 전반적으로는 이런 지표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오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WTI 원유 선물 7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 배경에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에너지 섹터에 대한 사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밤에 쉐브론이 2.3%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분 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그 기업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이겠죠. 엔비디아 테마주들도 상승했습니다. ARM이 그동안 워낙에 그 자체적인 잠재력으로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만들어준 부분도 있지만 엔비디아가 인수를 하려다가 포기했던 지난 이력이 있죠. 그 영향도 함께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운드 하운드 AI, 음성 관련한 AI 기술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AI 신약 개발하고 있는 리커전 제약이 엔비디아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란히 66.7%, 13.8%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코인베이스 실적 발표 내놨습니다. 실적이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거기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 다가오는 반감기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시간외에서 7% 상승이 나왔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함께 실적 발표했는데 EPS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 상회, 시간외에서 급등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빅테크주들은 전반적으로 테슬라를 제외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왜 이 빅테크 종목들과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간밤의 영향은 6% 테슬라가 오르게 된 거에는 일론 머스크의 지분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메타도 M7 종목들 중에서 전반적으로 약세인 가운데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게 된 종목이었습니다. 비전 프로를 저격하고 나섰던 마크 주커버그, 이 비전 프로에 대항할 만한 메타 퀘스트가 더욱더 앞으로 부상을 하게 될지 그 부분과 함께 맞물려서 2% 넘는 상승폭 보여줬고요. 금융주들도 전반적인 안정세, 에너지 섹터는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영향으로 전반적인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러셀 2000 지수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61.48포인트로 2.45%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의 S&P 500 지수의 상승세가 M7 종목들의 이 거침없는 질주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온기가 중소형주로 확산되는지의 여부는 러셀 2000 지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는 2.45%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 공포 탐욕 지수는 극도의 탐욕을 향해 달려가는 중, 빅스 지수는 2.57% 하락이 나오면서 CPI 발표 이후에 굉장히 튀어올랐던 모습들을 역시 함께 투심들이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는 투자 구루들의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주목도가 높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애플의 주가 하락도 이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지분의 변동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리우스 같은 경우는 AI 테마가 묻어 있습니다만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무려 315%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앞서서 쉐브론의 상승은 증감폭이 14%였다라는 부분에서 체크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의 비중을 자꾸만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애플이 앞으로 돌파구를 빠르게 찾아나가야겠다라는 그 절박함도 더 커지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존과 알파벳의 경우에는 이 마이클 버리가 담았다라는 점, 그리고 알파벳은 드러큰밀러가 팔았다라는 점에서 이 두 그루들의 포트폴리오가 과연 누가 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도 체크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드러큰밀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일라이릴리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한 대신 알파벳은 전량 매도를 했다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쿠팡도 함께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제약 섹터에서 일라이릴리의 약진을 여기서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마이클 버리, 사실 반도체에 대한 풋옵션, 우리가 빅쇼트의 주인공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굉장한 해안으로 본인은 주가 상승의 폭을 많이 누릴 수 있었던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갔던 인물로서 우리에겐 익숙한데, 반도체가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나는 풋옵션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풋옵션을 가져갔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빨간 박스 안의 구간 동안에 풋옵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도체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상당한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절박했을 텐데 아마존과 알파벳을 담은 대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중국주를 매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거대한 큰 손들이 중국 관련주들의 매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 일단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줬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양시장이 좀 고른 상승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함께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혜은 앵커가 메리츠증권 이수정 연구원의 자료도 짧게 보여주셨는데요. 어제는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국내 증시 특징주 맵이라고 해서 마인드맵처럼 정리를 해봤는데요. 핵심 섹터가 여러 개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리튬과 초전도체, 그리고 크립토, 가상화폐, NFT, STO, 그리고 신규 상장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튬 관련주들 강하게 올라갔고요. 초전도체 쪽은 여전히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종목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크립토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신규 상장주 SP소프트 어제 코스닥에 입성을 했는데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뜯어보려고 합니다. 테마와 트렌드로 나눠볼 텐데요. 앞서 보셨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굵직한 섹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단순한 테마로 봐야 할지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트렌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여기서 테마와 트렌드로 나눌 수 있을지 오늘 큰 부분에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전도체입니다. 꺼질 줄 모르는 불씨인 것 같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 초전도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초전도성을 검증하는 결과를 3월에 학회에서 발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대기한 가운데 초전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련주 매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작년 7월에 한번 LK99라는 초전도성을 갖는 물질을 국내 연구진이 만들었다고 밝힌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진위 논란이 좀 불거지면서 관련주들은 결국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초전도체가 다시 한번 떠오른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연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LK99 같은 경우에는 구리가 들어가서 이 당시에 또 구리 관련주도 함께 묶이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물질에 황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는 사실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초전도체가 언제 이렇게 올랐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올해 들어서 200% 넘게 올라갔고요. CCS 같은 경우 작년부터 꾸준히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거래 정지가 됐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다른 종목들로 수급이 많이 쏠렸습니다. 서남이 연이틀 상한가 기록했고 덕성도 어제장에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이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그런데 벌써 올해 들어서 100%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이후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4%가량 밀렸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올라가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말하기에는 이게 구체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뭐 단순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급등락이나 변동성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서 보셨던 게 단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 그럴 만한 이유들이 많았습니다. 좀 찾아봤는데요. 어제 전기차, 리튬, 전핵 등등이 다 같이 올라갔죠. 우선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에코프로 그룹,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제 그룹주 좀 올랐었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4일이었죠. 미국의 전기차 관련주들이 함께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에게는 좋은 환경을 제공했던 것 같고요. 국내 배터리 3사가 2026년에 양산을 목표로 해서 중국에서 독점으로 하고 있는 LFP 배터리 시장 진출 가속화한다라는 뉴스 최근에 전해졌고요.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LNF 같은 양극재 업체들 LFP 양극재 공급을 준비한다라는 좋은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양극재 업계가 청신호가 좀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출이 반등하고 있고 리튬 값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고 있습니다. NCM 양극재 수출액을 보시면 작년 1월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9월이 아니라 9억이거든요. 그리고 최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50%가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 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저점 대비해서는 반등이 꽤나 나와 있기 때문에 지표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어제 리튬 관련주들이 좋은 시세를 냈습니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핵심 소재 전구체 생산 공급이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삼화페인트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리튬 관련해서 2차 전지 이슈 묶이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이드로 리튬은 3%가량 올랐고요. 광무 이러한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립토 스프링 is coming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립토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상자산에서 가상화폐나 STO나 NFT 이렇게 좀 같이 묶어봤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저희가 2월 13일에 더보기 시간에 좀 정리해드렸었는데요. 비트코인이 6,600만 원이라는 저항선을 넘어서서 7천만 원대에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2021년 말 이후에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때 더보기 시간에 이번 주 내로 1조 달러 넘어설 거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빠르게 이렇게 또 달성이 됐습니다. 현물 ETF 효과를 좀 받아가고 있고요. 4년 만에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미국 증시는 어쨌든 활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 쪽 강한 시세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나무 지분 보유하고 있는 두 기업이죠. 24%, 25%대 강세를 보여주는 어제였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종목은 정규장에서도 3% 올랐고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시간외에서도 7%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은 간밤에는 좀 밀렸더라고요.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해외에서 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라던가 변동성도 염두할 필요는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자, 이번에는 STO와 NFT 좀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 같이 엮이는 종목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등락률은 표기를 했는데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잘 받쳐줬습니다. 실적 잘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2%가량 늘어났고요. 신사업으로 STO 쪽도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STO라고 하면 토큰증권 11월 30일에 브리핑 통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것에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덕질도 이런 STO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었는데 2030년까지 토큰 증권 시장의 규모는 무려 36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NFT까지 좀 연결을 해보면 게임주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 최근에 했죠.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작 게임에 대해서 마케팅비를 들이다 보니까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적자를 많이 줄였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이나 플랫폼의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5%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NFT를 접목해서 나이트 크로우의 글로벌 버전을 출시하겠다. 3월 12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위믹스도 최근에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어제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도 게임 시장 관련해서 블록체인 게임이 다시 한번 또 성장할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까지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올해도 IPO 굉장한 강풍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1년치 만들어질 계좌가 한 달 만에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오픈런도 기본이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죠. 이미 2024년 1월에 상장했던 우진엔텍과 현대힘스가 따따블에 성공하면서 더욱더 이런 기대감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SP소프트 앞서 얘기 드렸듯이 어제 또 성공적으로 상장이 됐습니다. 이번 주가 공모주의 슈퍼 위크거든요. E8 같은 경우에는 접속이 지연되면서 청약 마감을 2시간이나 연장하는 또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코셈이나 K웨더나 E8 같은 경우 합산 증거금이 6조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더보기 시간에 벌써 한 3차례 정도 점검했던 쪽인데요. APR은 증거금이 무려 14조 원 정도 몰렸고요. 일반 청약 이후에 하루 사이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3조가량이 이쪽으로 이동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단은 공모가는 25만 원 확정이 되어 있고 상장 시의 시가총액 1조 9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 프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APR이 성공적으로 상장이 된다면 이 미용기기 쪽도 굉장히 훈풍을 받을 것이다라고 미리 2월 8일에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해서 미용기기들이 좀 좋은 시세를 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 호실적 바탕으로 어제 12%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클래시스 등등의 종목들도 함께 올라갔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우리가 트렌드 잘 잡아서 볼만한 종목 있는지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섹터를 보면서 테마 혹은 트렌드 그리고 만약에 트렌드가 될 수 있다면 관심주는 어떤 걸 보면 좋을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앵커의 더보기입니다. 정책주로 이번에 또 분류를 해봤어요. 저출산과 저출생 관련해서 총선 앞두고 정말 많은 공약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여전히 이쪽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는 17%가량 2월에 올랐고요. 제로투세븐이나 꿈비도 괜찮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일단 집단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파업을 한다면 정부에서는 PA 간호사라던가 뭐 원격 진료라든지 최대한 대안을 많이 마련해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원격 의료주가 어제 많이 올라갔어요. 라이프 시멘틱스는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이민청 관련주도 정책주로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작년 12월에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정말 2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90% 넘게 오른 종목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좀 주가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전일장이 아니라 올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등락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 경북, 전남 경제 효과가 3조 정도에 달하는 이민청 유치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들어서 이민청 쪽은 흐름이 좋지 않은데 이게 지금 또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점인 건지 그러한 부분들까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만쌤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전에 주목해야 할 이슈 그리고 포인트들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2년 동안 투자뉴스 7을 진행을 했는데 저는 진만쌤과 방송을 처음 해봅니다. 네, 저도 처음이라서 네. 좀 떨리긴 하는데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들 좀 챙겨볼 텐데요.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 지수는 어제 하락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실적 발표를 내놓고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괜찮았거든요. 이쪽도 같이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시장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생각했던 것만큼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담이 좀 여전히 존재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10년 국채 금리도 살짝 애매해가지고 사실 뭐 아니면 도 아닌 시장이었었는데 어제 사실 지수의 오버슈팅은 없었지만 개별주 모멘텀은 굉장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우호적인 섹터 혹은 이제 재료가 풍부했던 섹터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밀어서 좀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실 어제는 뭐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 혹은 이제 내가 노리고 있는 종목의 재료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공급이 되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지금 요즘 많이 올랐던 초전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들을 보셨을 때 모멘텀보다는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재료의 유무에 대해서 시장에서 훨씬 더 각광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반도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 일단은 실적이 당연히 안 좋습니다. 이게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투자를 안 했는데 반도체 장비주들이 소재주들이 좋을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으면 사실 이게 HBM 관련된 모멘텀 혹은 이제 AI 관련된 모멘텀이 없었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지금보다 거의 반토막 수준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AI 모멘텀 따라서 이제 보릿고개를 너무나 잘 버텼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이던스는 실제로 안 좋을 수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어닝 쇼크가 거의 50% 가까이 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만 급락하는 기업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의 실적보다는 24년도 혹은 25년도의 가이던스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혹은 이제 내가 노리고 있는 종목들의 24년도 가이던스 혹은 25년도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상 테마성 장세가 훨씬 더 강합니다.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너무나 많이 올랐던 온디바이스 AI 혹은 이제 CXA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높은 시총에 비해서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사실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21년도 초반에 2차 전지 종목들이 너도 나도 2차 전지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매출이 안 잡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올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시장이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마지막에 살아남는 그런 이제 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온디바이스 AI, 뭐 CX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 시장에 돈이 많이 몰리는 기업들의 적정한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제 HBM 관련된 매출이 나오고 그 매출이 이어지는 기업들 있죠.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살아남는 승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쪽 D램이나 낸드보다는 지금 현재는 HBM 쪽 매출이 잡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2차 전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꽤나 이제 지수 대비해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코스닥 지수를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그래도 주주환원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립 서비스들이 많이 동반이 되면서 많이 올랐는데 일단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을 게 아직 없고요.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패시브 자금들이 혹은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나오는 단기간에 어느 정도 바닥권을 잡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그래도 엄청난 보릿고개임에도 결국에는 이제 지수와 연동이 돼서 많이 덜 빠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다만 이제 양극재 업체 지금 이제 그동안 너무나 많이 올랐던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 그다음에 뭐 LNF 같은 기업들은 아직은 대세 상승을 말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리 인하 시기 이후에 전기차 판매량을 조금 늘려가는 그런 구간에서 잘 잡으면 정말로 대세 상승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그때는 제가 꼭 집어드릴 네.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리튬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해액 관련주 혹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 테마는 시장에서 꽤나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쪽만 조금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굵직한 섹터 두 가지를 좀 질문 드렸더니 이야기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AI가 붙은 쪽이 최근에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HBM의 매출이 잡히는 쪽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올해 실적의 가이던스가 좀 올라가는 쪽도 같이 노려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뭐 이수페타시스로 워낙에 좋은 수익을 주셨지만 시간외에서 실적 부진 때문에 약간 내렸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찬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 완만하다라고 하면 이런 이수페타시스의 하락은 오늘 단기간 트레이딩 혹은 이제 내가 저점에서 매수하는 여러 가지 시점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오늘 이런 이제 어차피 알고 있는 실적으로 인한 하락은 오히려 기회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또 살짝 이제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제 저점 매수가 단기간에 뭐 3% 정도의 수익을 혹은 이제 내가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비중을 늘려갈 수 있을 만한 찬스라고 보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HBM 대장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의 잔파동이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스라고 해주시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은 반면에 약간의 좀 횡보 기간을 가져야 된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나중에 우리가 또 볼만한 종목 있으면 콕 집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서 저희가 자세하게 체크해봤던 테마 대 트렌드입니다. 사실 워낙에 많은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 다 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서 어제 한번 여쭤봤거든요. 괜찮으신지. 그런데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어제 초전도체, 뭐 리튬, 크립토, 신규 상장, 원격 진료까지 다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처음 부각받았을 때 잘 모르는 종목도 있었지만 결국 이게 메가 트렌드가 됐잖아요. 이 중에서도 트렌드로 볼 수 있는 쪽 있을까요? 네, 탈곡은 여전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테마에 대해서 하나씩 좀 코멘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새로운 테마 혹은 이제 돈이 들어가는 테마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좋은 상승률을 보여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초전도체 같은 게 일정 맞춰서 사실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트레이딩 요소를 좀 제외하고는 조금 위험하다. 지금 이미 CCS라는 대장주가 거래 정지가 이어지면서 아마 단일가 거래 쭉쭉쭉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돈이 잠깐 쉬어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요소를 제외하고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리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튬 아직 어제 조금 시장 대비해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리튬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테마성 이슈 2차 전지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나오는 기술적 반등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만 엔캠이 너무나 셌습니다. 엔캠이 거의 올해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는 종목으로 좀 자리 잡았기 때문에 엔캠의 관계사죠. 광무와 이제 중앙첨단 소재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많고 제가 이 부분을 어제도 다뤄들었는데 어제 또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시세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리튬 관련주 내에서는 하이드로 리튬이 추가적인 상승 트레이딩의 구간으로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크립토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겨낸 어떻게 얼마나 더 갈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대가 이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끝이 얼마까지 가는지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다만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될 것이다. 그게 STO, 뭐 이제 NFT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비트코인의 ETF 현물 출시는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 형성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말로 잘 찝어주신 포인트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STO에서 NFT 쪽으로 수급이 어느 정도 이동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어제 NFT 관련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갤럭시아 그룹주들을 제외하고 하나투자증권이 여전히
조금 더 슈팅을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TO 관련주 내에서는 하나투자증권을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NFT 관련돼서는 서울옥션이 굉장히 자리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NFT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동반되기 이전에 실적이 안 좋아서 한 번 정도 꺾였다가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서울옥션을 여러분들이 NFT 관련주로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게임주들이 또 이제 이전에 코인 관련된 모멘텀 따라서 정말로 이제 고점 한번 트라이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위메이드 그룹주들이라든지 컴투스 홀딩스 같은 여러 가지 NFT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이미 이전에 돈이 들어왔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실적에 대해서 더 밀릴 구간이 없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코인 관련된 모멘텀이 함께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위메이드 그룹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STO 관련주는 하나투자증권, NFT는 서울옥션, 관련된 게임주로는 위메이드 그룹주를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느 정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고요. 리튬은 단순 테마가 될 수 있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엔캠은 여전히 좀 강한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사로 볼 수 있는 광무나 중앙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 좋은 시세 내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중앙 첨단 소재로는 또 수익을 주시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이드로 리튬도 추가적인 시세 가능한데 단기적으로 보자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 STO는 한화투자증권, NFT 서울옥션, 게임은 위메이드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규 상장주인데요. 결국 또 APR이 계속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미용 기기 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이 미용 의료기가 비슷한 모멘텀 따라서 어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신규 상장주 모멘텀 따라 보시기에는 사실 너무나 이제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죠. 어제 이제 사실 이제 청약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확률이 되게 적더라고요. 네. 마지막 최종으로 봤었을 때 균등 청약해도 이제 6%의 확률로 한 주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손을 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신규 상장주 모멘텀은 저는 이제 조금 더 줄어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300% 룰이 생기고서 뭐 당연히 이제 따따상이 나오는 종목들도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5% 트레이딩의 요소로 봤었을 때는 5%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20% 넘게 손해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신규 상장도 모멘텀은 굳이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있나. 이미 시장에는 더 좋은 재료와 차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굳이 이쪽으로 모멘텀을 따로 이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 상장주는 한번 올랐다가 빠지고 하단부에서 올라올 때 그때 잡아보시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만스픽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이제 지만스픽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료 AI들이 너무나 많이 밀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살짝 개별적인 모멘텀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 혹은 이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뷰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뷰노 이제 굉장히 제가 핫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전에 강조를 드려서 많이 수익이 났었는데 뷰노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내가 단타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뷰노 한 1주에서 2주 정도 이제 목표 기간에 잡고 한 10% 이상의 수익률을 한번 기대해 볼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어서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 마찬가지로 의료 AI 관련주인데 이제 어느 정도 뷰노와 연관 관계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뷰노 대신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를 한번 정도 이제 트레이딩 하시면서 좋은 수익을 거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적 관련 모멘텀이 끝난 일이 안 좋았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수급이 좋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쪽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AI가 또 낙폭이 과대한데요. 이 뷰노 같은 경우에 작년에 또 좋은 상승률을 나타냈던 종목입니다. 뷰노도 볼만하고 그리고 이게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코어라인 소프트도 괜찮다. 이렇게 두 종목 진만스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질문 드렸는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